네, 7차식 평면좌표 문제에서는요,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2번 문제는 이제 교재로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챕터인 삼각형의 성질 중 첫 번째 내용인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임을 숙지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무게중심의 어, 내용이 쓰이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세 점이 있고요. 이거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가 있고 이 세 변의 중점이 이제 수치로 나와 있어요. PQR이. 그래서 이 ABC의 XY 좌표의 각각의 합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두근을 구하라는 거죠.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그럼 한번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ABC가 이렇게 치고 X1, Y1 좌표, X2, Y2 좌표, X3, Y3가 되죠. 그리고 AB의 중점이 P가 여기. 중점은 이제 가장 가운데 점인 거죠. 그리고 Q가 BC의 중점이 Q가 3,-2 ACA의 중점인 R이 4,1이죠. 왜 무게중심이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X1, X2, X3, Y1, Y2, Y3 라는 것을 보셨을 때 이제 무게중심이 식 있잖아요. 이제 ABC의 무게중심은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가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죠. 이게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미 제공해드렸던 해설에는 접근 방식이 ABC의 무게중심이 PQR의 무게중심과 같은 점이다라는 거를 바로 적용해서 쉽게 풀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즉각적 증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처음 이제 배우시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알맞지 않은 풀이법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중심의 우리가 이제 식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중점 정의를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가운데 점의 식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내분점, 외분점 할 때 어떤 직선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에 이제 우리 식을 바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점 P, 이제 AB의 중점이 P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P의 좌표값을 X1, Y1, X2, Y2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AB의 이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P가 되기 때문에 그 식에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중점은 사실 이 두 값의
절반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2분의 x1 플러스 x2, 1은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C의 중점은 Q가 되고요. 3, 마이너스 2. 이거는 또 x2와 y2, x3와 y3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3이 x 값의 이제 중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마이너스 2가 2분의 y2, y3가 될 거예요. 그리고 CA의 중점 인 R, 4,1은 x3와 y3, x1과 y1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4는 2분의 x3 더하기 x1, 1은 2분의 y3 더하기 y1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x1 플러스 x2, x3 그리고 y1 플러스 y2, y3를 구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일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x2가 여기 두 번 있고 x3가 두 번 있고 y1이 두 번 있잖아요. x1이 두 번 있잖아요. 그래서 이 1번식, 2번식, 3번식을 다 더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고 우변은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x3 플러스 x1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5는 다 한 번에 묶어주면은 두 개의 x1이 있고요. 여기 두 개의 x2가 있고요. 두 개의 x3가 더해집니다. 여기 두 개씩 있죠. 다 약분을 해주면 x1, x2, x3가 남아요. 똑같이 y에 대해서도 이게 1 다시 2 다시 3 다시라고 치면은 더해줄게요. 똑같이 더하면 이제 1과 마이너스와 1이 더해지죠.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2분의 y1 플러스 y2, 2분의 y2 플러스 y3, 2분의 y3 플러스 y1이 돼서 0이 되죠. 두 개의 y1 있고 두 개의 y2가 있고 두 개의 y3가 분자에 남게 되고 2로 다 약분이 돼서 y1 플러스 y2, y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구했죠.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5고 y1 플러스 y2, y3는 0이다. 그래서 이 두 근을 갖는 x제곱이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x-1, x-5는 0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는 0. 이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사실은 무게중심의 어떤 특징을 알고 바로 접근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거를 중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분점을 이용해서 1대1로 내분하는 그 점의 식을 이용해서 중점으로 바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식을 풀면은 이제 풀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8차시 연습 문제 중에 4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집합 S 1, 2, 3, 4를 연수로 포함하는 집합 S에서 S로의 함수 F 중 모든 원소 N에 대해서 fn 값이
n을 n보다 같거나 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f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공역이 동일하게 s에서 s로 가는 함수 f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1 값이 4가 될 수 있고 뭐 f2 값이 3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 중에서 이제 f1이 가능한 값들, f2가 가능한 값들이 쭉 이제 여러 버전으로 있을 텐데 이 조건 중에 fn 값이 n보다 크게, 예를 들어서 f1은 f1 값이 4가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f4는 4보다 커야겠죠. 때문에 이때는 f4가 4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f4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 바꿀게요. f3은 3보다 크거나 같죠. 때문에 f3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과 4 두 가지가 됩니다. f2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같아야 합니다. 때문에 f2는 2 혹은 3 혹은 4를 경우의 수로 가지고 있고 세 가지가 되겠죠. f1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1은 따라서 1 혹은 2 혹은 3 혹은 4를 값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총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라는 함수는 이 여러 가지 조합들 중에 가능한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의 한 경우를 우리가 본다고 치면요. f1이 1을 가질 수 있고요. 이때 f2가 2, f3가 3, f4가 4인 어떤 이 함수가 성립이 되겠죠. 가능히 하겠죠. f의 어떤 한 가지를 다시 이렇게 값을 골라보면요. f1이 2를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요. f2는 3이 될 수 있고요. f3는 4, f4가 4, 이거는 고정이 되니까 f4는 한 가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다 세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는 어떤 수학적 개념을 아신다면은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뭐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그 범위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카운팅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F1이 1인 경우를 먼저 나눠볼게요. 이때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이 2가 되고 F3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 F4, 4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정해지고요. 네, F2는 2로 고정을 했을 때 F3가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F1을 1로 F2를 2로 고정을 딱 해놓은 다음에 F3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면은 이게 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F1과 F2를 고정한 상태에서 두 가지가 결정이 돼요. 더 다른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F3는 3 아니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F4는 4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F2를 좀 다른 값으로 넣어봐야겠죠. 그럼 F2를 3으로 고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F3는 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 아니면 4가 될 거예요. F4는 고정이니까 그대로 둘게요. F2는 이제 F2를 또 바꿔야겠죠. F2를 4로 두면은 F3는 또 3 혹은 4로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고 F4는 고정. 그래서 총 F1을 하나의 값으로 고정했을 총 6가지가 나오죠.
그렇다면 F1이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 값은 6 곱하기 4, 2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F1을 하나로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나머지 F2와 F3, F4를 이제 변화를 규칙적으로 시켜보면서 어느 경우까지, 어느 경우의 수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시고 F2에 보시고 6가지라는 걸 아시고 F1을 다른 값으로 바꿨을 때 이 F2, F3, F4는 반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6가지가 또 반복될 거기 때문에 6 곱하기 4라는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fx는 f1이 1이고 임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러한 식이 만족을 됐을 때 f 2013 값을 구하라. 일단 f 2013을 어떻게 구할지 접근을 좀 해볼게요. 두 가지 접근이 있을 것 같아요. 큰 값을 구하는 거 혹은 작은 값부터 구하면서 어떤 규칙을 얻는 거. f 2013을 한번 우리가 아는 게 F1이잖아요. F1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F13을 구하려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을 1로 두고 N을 2012로 두면은 M 플러스 N이 2013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F1 플러스 F2012 마이너스 2 곱하기 F1 F2012. 그러면 F1은 우리가 알잖아요. 1 더하기 F2012 마이너스 여기도 1을 대입하면 2 F2012. 1 마이너스 F2012가 되네요. 뭔가 식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럼 F2012를 한번 구해볼게요. F1 더하기 F2011을 넣으면은 M 플러스 N이 2012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F1 F2011 이렇게 넣으면 1 플러스 우리가 F1의 값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F2011 마이너스 2 F2011 똑같이 반복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F2011 지금 계속 뭔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식이 좀 간단해지고 있죠. 2013을 넣었을 때 F2013은 1- 그 전값 F2012 F2012도 1- F2011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F2013이 1- F2012니까 우리가 F2011을 알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1- F2011을 여기다 넣을게요. 1이 사라지네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F2011이 돼요. 지금 결국에는 F2013이 F2011이 될 거고요. 이 과정을 한 번만 더 반복하면 F2011도 F2009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쭉쭉쭉쭉 가서 홀수를 F에 대입했을 때 그 값이 항상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 값은 결국 F1과 같게 되겠죠. 그리고 F1, 1과 같게 되겠죠. 이제 다른 풀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F2013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F2013을 만들어 본 거고요. 지금 다른 풀이는 M과 N에 좀 간단한 식을 넣어서 F1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결국에는 m 플러스 n이 fm 플러스 fn 마이너스 2 곱하기 fm 곱하기 fn이잖아요. 원래 식이. 그 때문에 만약에 m, n에 1을 모두 대입했을 때 이 부분이 다 f1로 바뀌죠. 우리가 아는 값으로. 그래서 1 플러스 1은 f1 더하기 f1 마이너스 2 f1 1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f1에 2 곱하기 f1에 제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f1이 1인 걸 알잖아요. 대입을 해보면 2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되겠어요. 그래서 f2는 0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알고 f1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m에 2, n에 1을 대입하면 또 우리가 이 값을 알기 때문에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2 플러스 1을 해보면 f2 플러스 f1 마이너스 2 곱하기 f2 1 이렇게 또 대입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m에 2, n에 1을 대입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이 값을 알잖아요. 지금 오타가 났네요. f1은 1입니다. 그럼 f2에 0 플러스 f1은 1 마이너스 2 곱하기 0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 지워지고 1만 남아요. 그래서 f3은 1인 것도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쭉 또 우리가 값을 계속 규칙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F2와 F3을 알고 있으니까 F5도 알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큰 값들도 다 이 식들의 합을 통해서 이제 값을 구하게 되면은 F 짝수를 들어갔을 때는 0, F 홀수가 들어갔을 때는 1이 된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든 간에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이제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작은 숫자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